사실 여기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입혀가지고 메리트 있게 만들어 줬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 찍는데 현장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신혜님이랑 지금 디자이닝 같이 작업하고 있는 브라운도트 대천 해수욕장점이 제 8월부터 작업 착수하고 있잖아요. 대천 해수욕장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브라운도트가 처음 들어가는 상권이에요. 올해에 브라운도트도 리뉴얼된 현장들이 많이 나오면서 리뉴얼된 디자인을 가장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신축 현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 인볼브 하지 않았었던 게 여기가 2년 전에 그 경매가 나왔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여러 차례 이제 유찰이 되다가 올해 이제 한 5월쯤에 이제 경매가 낙찰이 되고 그 낙찰받은 점주님이 브라운도트 계약을 해주신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외부 마감이랑 내부 이제 어느 정도 골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준공을 위한 막바지 공사가 안 들어가 있었고 인테리어 마감도 이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랑 진행을 하고 디자인을 잡고 있는데 외부 마감부터 로비, 객실까지 디자인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차가 보이는 저쪽이랑 저 반대편 입구가 이렇게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에다가 주차장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사인을 좀 만들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은 여기 좌측에 앞으로 좀 튀어나온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이니지 배치 같은 경우도 사실 왼쪽으로 하는 게 맞아 보이지만 오른쪽으로 옮겨서 배치하였습니다. 여기가 원래 게이트 부분이 폭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만 되는 호텔 외관 치고는 협소해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점주님과 소통을 하다가 호텔의 메인 입구이다 보니까 조금 더 넓고 웅장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입구를 조금 더 옆으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지만 갈바를 더 넓게 써서 입구를 확장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브라운도트가 대부분 사실 적벽돌이나 적색 이제 타일류가 많이 붙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라임스톤이랑 붙는 것도 매칭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기존에 잡혀져 있었던 저 마감재가 우리 지금 현재 브라운도트랑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로비는 일단 들어가서 딱 처음 장풍실을 지나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키오스크랑 엘리베이터, 그리고 체크인을 할 수 있는 리셉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뒤쪽으로는 대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원형 알판으로 현장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벽면인데요. 이게 리뉴얼 되면서 우리 브라운도트의 시그니처 월로 가져가자 해서 만들어진 벽면입니다. 이게 사실 좀 공수도 많이 들고 비용도 좀 많이 들지만 막상 해놓고 나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 벽면이 있으면 아, 이게 브라운도트 시그니처구나 하고 알 수 있는 포인트 월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게이트를 지나서 가면은 또 다른 좀 프라이빗하게 쉴 수 있는 대기 공간이 또 하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코인 세탁실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다이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에서 뭐 간단하게 조식을 먹거나 아니면 커피 아니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고요. 세탁실에서는 투숙객들이 가벼운 빨래를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 있지만 저희 하운드 대천 해수욕장처럼 그 오션뷰를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현장이 아니라 바닷가랑 조금 떨어져 있는 객실이다 보니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출장 고객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대 시설을 마련을 해줘서 고객을 끌 수 있게끔 포인트를 잡았는데, 코인 세탁실 같은 경우도 대표님이 조그만하게 세탁실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인원들이 여기서 편하게 세탁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해뒀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근생 시설로 따로 빠져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조식 포함해서 편의점을 넣는다는 등 구색을 갖춰 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오면 바로 딱 마주하는 엘리베이터 홀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수건이나 비품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 여기 다소 좀 넓은 공간이 있어서 점주님께서 저희한테 요청 주신 거는 제주공항에 가면 인테리어를 해둔 벽면 아트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월을 여기다 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아래쪽에다가 좀 자연스럽게 조경을 하고 그 밑에 쪽에 조명을 설치를 하는 것이 여기 공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경우는 사실 여기가 분배기가 있어요. 분배기를 가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 장을 두자 했는데, 이 장을 두는 김에 비품을 놓는 공간, 그리고 옆에 조경까지 어울릴 수 있게 이 공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희만의 해결 방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객실의 경우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오션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현장에 비해서 조금 더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스탠다드랑 디럭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브라운 도트 구성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현장에서 강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사우나 객실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다른 방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가 커요. 이 방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그 절반으로 나눠서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중간에 가벽을 설치를 했어요. 이 벽을 중심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과 파우더 공간, 먹을 수 있는 공간, 옷장, 스타일러를 둘 수 있는 공간을 가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바닥에 한쪽에다가는 우드, 그리고 한쪽은 일반적인 그레이톤을 사용하여서 공간 구분을 시각적으로 좀 주었고요. 그리고 객실 안에 사우나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다시 사우나를 하고 사우나를 마치고 다시 샤워를 할 수 있는 이런 레이아웃도 구성을 해서 완성된 공간입니다. 프리미엄 B의 경우에는 왜 저상형으로 잡았냐면 이것저것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붙박이 소파를 저상형 통판에다가 같이 매입하는 형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통판도 되면서 앉아서 TV를 볼 수 있는 그런 붙박이 소파로 함께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건식 세면대로 따로 분리를 해주어서 다른 객실보다 훨씬 넓어요. 파우더 공간 겸 손을 씻을 수 있는 건식 세면대 공간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여기 패밀리 객실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놀러 왔을 때 사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객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4인용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테이블을 배치하였고요. 그리고 스타일러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기 객실에도 저상형으로 침대를 2개를 두어서 붙였다 떨어졌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매트리스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객실의 경우는 점주님이 특별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일 파티라든지 이벤트 같은 기념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을 구성하면 좋겠다 하셔서 파티를 하다 보면 벽에 사진이나 풍선 같은 장식품들을 붙이기 때문에 벽지에 손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객실의 경우는 필름 마감으로 해서 내구성을 생각한 객실이고요. 그리고 이 객실의 경우는 히노키 욕조를 또 배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하나 뚫려 있어요. 이 창문이 뭐냐면 객실에서 보이는 창문이거든요. 히노키 욕조에 있을 때 너무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게 개구부를 뚫은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여기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그 컨텐츠를 입혀가지고 메리트 있게 만들어 줬었던 것 같아요. 고령 대천해수욕장 상권이 관광객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에 이제 농공단지가 많아서 평일 비즈니스 출장객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다드랑 디럭스 객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즈니스 출장객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스타일러를 비치한다는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데스크를 넣는다는 등 비즈니스를 타겟하는 디자인을 좀 잡았고요. 큰 객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다인원이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픈이 좀 너무 기대되는 현장이고 아직 이제 준공이 난 건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준공을 위해서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준공 이후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 기준으로 해서 한 10월 1일인데 올해 12월 말일 오픈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는 현장이라 저희도 오픈 때까지 열심히 팔로우해서 좋은 현장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혹시 보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복도 쪽에 마감재가 재질감이 확실히 딱 독특하게 보이더라고요. 일반 페인트 같지가 않고 스페셜 페인트 같은 걸로 잡혀 있던데 스페셜 페인트로 좀 보이지만 알판에다가 필름으로 잡아놓은 현장이에요. 아무래도 거기는 카트나 아니면 고객들이 캐리어도 많이 끌고 다니고 어린 아이들이 손으로 많이 스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벽지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너무 맞아요. 손상도 많이 가고 그렇다고 타일을 붙이기에는 너무 공간이 차가워 보이기 때문에 알판에 필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질을 좀 나눠서 디테일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잡은 마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실 유튜브도 이제 시간 내서 찍어야 되는데 못 찍고 있었거든요. 하반기에 사실 일이 많이 없을 줄 알았어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좀 침체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워낙 주식이나 이런 데로 몰릴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좀 현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를 걱정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고 꼬마 빌딩이나 이런 투자들이 좀 막히다 보니까 숙박업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팅도 많아지고 지금 계약한 현장도 많아지다 보니까 더욱더 저희가 이제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비즈니스 채널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대표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 편한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